자, 이 사진을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것인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짐작은 가겠습니다. 표정 근엄해. 네, 저건 2023년 1월 11일입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이 보이죠. 예, 당시 의원 시절인데요. 이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통해서 이제 5선이 됐으니까 이제 한 반년쯤 지난 상황입니다. 사진에 홍남표 창원시장이 이날 창원을 방문한 국토정책관 등에게 창원 국가산단 2.0 신청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으로 지금 풀어봐야 될 뉴스는 창원산단. 예, 창원산단은 뭐 이제 꽤 이제 창원의 산업단지는 오래됐는데 그 네. 신규 단지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 명태균 게이트의 주인공으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가 이거 내 작품이다라고 지역 사회에 워낙 많이 이렇게 본인이 이제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와서 물론 이제 명태균 씨는 뭐 그게 아니라고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창원 쪽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그냥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신규 산업단지 지정에 네. 본인의 공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창원이라는 도시의 산업단지가 좀 어떤 의미인지. 창원이 고향인 마산이 고향인 마산이라고 거기 아닙니까? 마산이라고 마찬가지고 그 동네는 또 다른 네. 또 근데 이게 이제 창원 국가 산업단지죠. 이게 네. 올해 50년이 됐어요. 50년. 네. 50주년인데 굉장히 오래됐죠. 50주년이면 75년. 74년에 뭐 첫 삽을 떴다고 하는데 예. 왜 뜬 거예요?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죠. 네. 창원이라는 도시를 네. 아예 그냥 이 산업단지로 만들겠다. 아예 도시 자체를. 저러면서 계획도시로 우리나라 만들겠다. 최초의 계획 도시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많은 이제 대기업들 공장들이 내려가고 대기업 공장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하청업체들도 내려가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산업단지가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많이 낡았어요. 오래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필요해요. 다시 또 창원이 또 네. 도시가 좀 그 발전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이 뭐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뭐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라든가 네. 네, 여러 가지 네. 어쨌든 스마트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든가 네. 이제 이런 계획들이 이제 그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항상 이걸 이제 공약을 걸어요. 타 지역에서도 그 산업단지 유치는 뭐 거의 뭐 이제 뭐 다들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데 이제 창원 산업단지가 워낙 워낙 크다 규모가 보니까, 커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홍남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 김영선 의원도 당연히 이제 그 공약을 걸었죠.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똑같은 공약을 걸었을 거예요. 네. 그 다들 이제 총선에서도 공약을 분명히 이제 걸었었고 홍남표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 명태균 씨는 이제 이게 이제 본인의 그 공로다. 이제 이게 이제 그 현지의 그 증언에 따르면 산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신청 며칠 남겨두고 명태균 씨가 막 그 호통을 치듯이 관련 공무원들한테 이거 빨리 신청 안 하냐고. 근데 당연히 하려고 준비했겠죠. 공약에 다 걸어놨던 거고 하니까. 근데 이제 막 호통 치면서 이게 진행이 됐고 또 그 당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장관에게 김영선 의원과 함께 가서 유치에 관련한 우리 산단 유치가 돼야 된다.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창원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나는 이걸 아주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걸 이제 아니 일반 민간인이 이 공직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주변 이제 정언들의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쵸. 네. 이게 데이터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요. 뭐 네. 특별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네. 이 명태균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제가 한 달 정도 분석을 해보니까 9월 19일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됐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네, 수면 위에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가 19일서부터 그 9월 시작이 됐다. 10일이라는 게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
나올 때쯤인가요? 그 전부터인가요? 기사는 9월 5일 날 처음 나왔고 네. 명태균 게이트 이름이 이제 막 퍼지기 실명이 시작했어요. 나온 게 아마 네. 맞아요. 네. 실명이 네. 나온 게 네. 9월 19일이고요. 그 전에는 지금 말한 이 씨가 이라고 네. 부리는 분이 강모 씨인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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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카더라 통신으로 예, 예. 아름아름. 네, 네. 그래서 이제 19일날 이제 명태균 게이트 파문이 시작이 됐고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것처럼 명태균 씨의 연관어, 명태균과 함께 쓰인 단어들은 뭐 김건희, 김영선, 공천 그리고 정말 지겹게 말하고 있는 의혹. 네. 이번 정권에서 의혹이라는 단어는 사실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이런 키워드들이 노출이 됐는데 이제 긍정어에도 사실 우리가 데이터상에서는 긍정으로 보이는 자랑하다, 잘 알다. 이게 데이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어로 산출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맥락적인 상황에서 보셨을 때 자랑하다가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로 쓰이지 않으신 건 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공천 개입했다라고 네. 하면서 김 여사 사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네. 명태균의 긍정으로 뽑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잘 안다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네네.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긍정어에서 굉장히 상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데이터에서 거의 다 나오네요. 그만큼 이제 정말로 카더라로 자랑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는 게 거기입니까? 네 아니면-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정확하게 밝혀줘야죠. 트렌드썸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저는 AI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 바람에 예. 동네방네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모아지니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모아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에서 나간 이야기들이고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누군가가 녹취를 하기도 했고 본인이 통화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또 했던 그래서 그 강모 씨도 그 단연간 명태균 씨하고 나눴던 내용을 그대로 다 녹음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그렇게 뿌리고 다닌 거예요. 네. 기자님 보셨을 땐 어떠세요? 창원 산단이 만약에 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올해 상반기에 일단 그 창원시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해요. 그렇죠. 네. 그 실적이 이제 상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 세 개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국비가 590억 원이에요. 네, 네. 590억 원인데. 오. 근데 만약에 그 이 명태균 씨가 실제로 뭐 이걸 발휘했다, 힘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지역에서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이렇게 지역 개발 같은 경우가 선거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이 지역에서 좀 힘을 쓴다는 사람들이 다 이건 내가 만들었다, 뭐 내가 한 거다. 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 정치나 아니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네. 본인이 그거 했다고 예. 자랑하는 이제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걸 이제 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 시점이 그 우리가 지금 2022년 대선이 있었던 그 해,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 방송에서 많이 다루었던 대로 이해를 하자면 명태균 씨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에 많은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바로 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됐고 특히나 또 김영선 의원이 또 당선되는데도 또 이제 도움을 줬고 그쪽만 도움이 됐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힘이 지금 좋을 때예요. 국민들한테는 힘이 상당히 좋을 때 이제 본인이 말을 좀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점점점입니다. 예.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저 사진과 관련해서 방금 그 안성모 기자 이야기대로 이게 커넥션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오는 뭐 상당한 비리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사실 이런 경우들이 좀 많긴 해요. 그러니까 네. 지역에서 이제 뭐좀 약간 비선으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사실 많아요. 많은데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좀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커질 수 아니 있다. 명태균 씨 같은 캐릭터는 처음 봤어요. 저는 명태균 씨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김태균 야구 선수 김태균이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아까 우리 안성모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역에서 좀 쓰고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렇게 명태균 씨처럼 명태균 씨는 지역에서 힘을 쓰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의 자기 얘기대로만 한다면 중앙 정치에도 좌지우지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캐릭터 중에 가장 독특한 캐릭터 같아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자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명태균 씨한테는 그 자랑질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중앙에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저 사람. 무슨 그런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음. 뭐 순방 가기 전에 네. 그 비행기를 타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어, 꿈에 네. 이제 비행기가 폭파하는 게 나오니까. 또 무속입니까? 아 그래서 처음에 명태균 씨가 원래는 처음에는 무속인처럼 알려졌었잖아요. 네.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 무속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역술인 무속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고발했잖아요. 고소 고발했잖아요. 뉴스 토마토가 고발한 이유가 다른 뭐 기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을 역술인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고발당한 거예요. 예. 방금 그 김나솜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내용도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예. 알아봤는데 네, 네, 네. 그게 2022년 11월 11일, 네. 2022년 11월 11일이고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그 동남아 순방이었어요. 아 맞아 동남아 순방이었어요. 그 동남아 순방 때인데 그때 나중에 우리 저기 또 이제 이야기가 거론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네. 흑인인가 아동만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었던 아 게 저기 그때죠?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 나중에 예. 우리 사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 예. 텐데요. 그때 이제 역술인 이야기가 그때 좀 나왔던 게 야 이 사람 신기가 있구나라고 했던 그게 김건희 여사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누구 명태균 씨한테요? 그 그랬잖아요. 꿈에 네, 지금 꿈에. 그 비행기가 폭파할 폭파. 것 같으니까 그 네. 비행기 안 타고 순방 취소하면 안 되냐. 그래서 네, 김건희 네, 여사한테 네. 전화를 했대요. 그래, 음. 근데 맞아요. 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주변에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이제 들렸던 이야기입니다. 네. 자랑 삼아 했던 이야기로 그때 이게 비행기가 폭파한 게 아니고 예. 11월 11일 날 순방을 떠났는데 11월 12일 날 그때 정의구현 사재단 천주교 그다음에 네. 성공회 신부가. 신부가 각각 12일과 14일에 대통령 정용기가 폭파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아주 깜짝 놀라서 그 신부 뭐 직무 정지도 시키고 이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제 그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꿈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아니 이 종교인들이 무슨 성명 발표를 하는데 비행기가 폭파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 신기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명태균 씨 그런- 아까 그 말씀 주셨는데 명태균 씨 안타깝네요. 그런 얘기는 저기 뭐야 전두환 아웅산 거기 갈 때 그 이순자한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도움 됐겠어요. 아 근데 이 이야기를 뭐 사실 김건희 여사가 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주변에다가 이제 그쵸. 했던 이야기들이 네. 돌고 도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건 기사화된 얘기입니까? 저 이 기사에서 읽었어요. 네. 네. 요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좀 더 깊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산단 관련 창원 그 신규 산단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깊게 좀 들여다볼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네. 국감 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 정파사도 좀 자세히 좀 앞으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네. 김영선 씨가 뭘 설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 홍남표 시장이 예. 지금 선정지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꾸미려면 요렇게 할 거니까 여기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김영선 의원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 저 뒤에 있는 분들이 국토부 사람들입니다. 예. 브리핑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근데 브리핑을 김영선 의원이 이제 브리핑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창원시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도 자료로 나갔던 사진들입니다. 네. 예. 굉장히 근엄해 보이네요. 뭐 대통령 아. 포스죠. 오선 의원 할 때 이미 이제 다음번 2년 후 그러니까 22대 총선에서 한 번만 더 하면 6선 되고 와. 국회의장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저 수족관 물 먹기 전이시죠? 네 수족관